기본적으로는 독일에서 유래된 어떤 건축이고요. 이때 건축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약대하지 않고 보통 80cm, 90cm 두께로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분화, 흙따짐, 뭐 이런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물론 볏집이 훨씬 더 많고 흙이나 석회가 적게 사용하게 되면서 라이트 클레이, 라이트 코브 뭐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보십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마 여기에서 이제 저 방식을 사용하게 될 텐데, 생석회를 물에다 풀어서 볏집을 이렇게 바닥에다 쫙 깔고 슬렁슬렁 쭉 충분히 적시는 게 아니라 슬렁슬렁 뿌려서 볏집과 볏집들이 한 살로 잘 묶이 어느 정도 붙어 있을 수 있게, 그리고 다음번에 미장을 할 때 미장흙이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정도의 정도로 축여서 뿌려주면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 물 주는 조로를 가지고 석회물을 뿌려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용이 됐던 거는 400~500년 전부터 사용을 했고요. 지금 우리 하듯이 양쪽에 쫄대를 대서 가운데다 집어넣는 걸 이중신격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에 와서 그거를 다짐과 접합을 시켜보면서 겉트짐 없이, 아니 쫄대 없이 그냥 작업을 하는 방식들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집보물이 하면서 안에다 넣고 다지세요, 그러면서 슬렁슬렁 다지세요 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왠지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욕심에 강하게 다집니다. 그러면 벽체가 잘 마르지가 않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김성호 선생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구두를 놓을 때 옛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구두를 놓으면 구들돌과 구들돌을 놓다 보면 틈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만큼의 틈이 생겨요. 이걸 메꾸는데 볏집에다가 흙을 축여가지고, 그때는 볏집에 흙을 충분히 묻히죠. 손으로 볏집을 비틀어 꼽니다. 요 녀석을 그 사이를 메꾸거든요. 이렇게 메꾸어 두고 이 녀석이 마를 때까지 내버려 두다 그래요. 근데 작업을 하다가 발로 밟으면 할배들한테 뒤지게 혼납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흙이 고라 라는 표현을 써요. 흙이 고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젖은 상태로 밟아서 으깨버리면, 눌러버리면 이 친구가 평생 가야 안 마른다. 그러니까 이 집 무너질 때까지 안 마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다져서는 안 돼요. 집보물 방식에서. 하지만 볏집에 흙이 묻어있으면 이 친구가 흙이 마르면서 제법 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벌 미장을 할 때 그 틈으로 흙을 딱 베어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강해져요. 근데 잘 다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다져버리면 썩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혼합할 수 있는, 코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곡선 아치 같은 건 특히 어스펙트 정말 좋은 기법 중에 하나죠. 집보물이 스트로이드고요. 까지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보다 생태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중신경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작은 기둥을 이중으로 세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쫄대들을 쭉 붙였죠. 기억나죠? 네. 그러면 안쪽에서 바깥쪽, 이쪽은 가리지 말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흙을 미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삐져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은 한 요만큼만 미장을 먼저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왕대나 훈탕 같은 걸 채워넣어요. 그리고 또 이만큼 하고 또 채워넣고 이렇게 채워넣고, 이러면 이게 이제 이중신격 방식이죠. 양쪽의 신격. 그리고 가운데 단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 왕교도 좋고 훈탕도 좋고 연탄재도 좋고 이런 친구들 이렇게 넣어서 저는 이런 방법들도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흔히 많이 요즘 사용하는 훈탕이라는 걸 이용해서 천장, 단열재로, 천장이나 지붕에 단열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단열값을 계산을 해보면
한 25cm, 30cm 정도면 충분히 지붕 단열재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요. 벽체 쪽으로는 한 18cm 정도면 벽에 단열을 완성시킬 정도로 벽체보다도 오히려 더 단열값이 좋아요. 왕겨나 훈탕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벽체, 직포무리 벽체 만들 때 사용하면 안 되는 거. 비닐이나 나일론 끈이 섞여 있는 거 별로 좋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약품 처리가 되어 있다거나 발효가 된 것들은 사용하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차라리 그냥 밭에도 그냥 손으로 베거나 트루트로 베는 위험한 것들은 괜찮은데 동그랗게 만다고 다 엮어놔버린 것들은 그 녀석들이 소들이 먹기 좋으라고 아예 딱 덮어놔서 적당히 발효가 돼요.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곰팡이가 피지 않는 상태이지. 스트로베일도 베일도 보면 베일단을 탁 잘라서 가운데를 탁 보면 가운데가 시커멓게 썩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법 자체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하나는 양면에 흙다짐처럼 거푸집을 대고 볏짚을 넣어서 슬렁슬렁 다지는 문법하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해놓은 것처럼 뼈대가 있는데 양쪽에다가 나무로 상을 대놓고 그 안에 지퍼무늬를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목적 사이에 볏짚을 채워놓고 그냥 거푸집을 떼서 다시 올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중신절 형태를 만듭니다.